이것이 정치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는 요즘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험지 출마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당 내 험지 차출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 먼저 차명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험지 출마론이 이번 총선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 험지 출마론이 네. 박 대통령 말씀하시는 진실한 사람만큼 애매하다고 봐요 지금. 이게 뭐 중진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청와대 강요했던 사람이 가야 되는지 심지어 연예인까지 얘기도 나오죠. 네.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TKK가 아닌 데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호남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또 애매하고 하여튼 그리고 이 방법도 이게 전략 공천을 할 건지 아니면 알아서 또 경선을 할 건지 저는 이 험지 출마론이 나온 취지에는 일정 정도 이해가 가지만 네. 이런 식으로 그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 명석하신 차명진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당에서 하는 지금 험지 출마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총선 전략의 일환이죠. 그러니 그동안에 당의 수혜를 받은 분들, 이를테면 시장, 도지사, 장관, 수석 이런 분들은 당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스스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데 나가서 당의 총선 승리에 좀 기여해달라. 이런 소위 말하는 전략적 판단은 어느 총선에서나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선거를 앞둔 당의 전략상으로서는 보편화된 일반적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기저가 있으니까 연고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또 그런 뜻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본인이 당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앞선 가운데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가 떠미는 것보다는 네. 스스로가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가준다 그런다면 저는 더욱더 정치가 아름다워 보이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예. 정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 여당에서 나온 험지 출마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야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들 지역에 나가라 아마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은 나갈 생각을 하면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 보고 저렇게 어려운 데 가라고 하는 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좀 대개 보면 오래 하신 분들 또 경험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당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대개가 처음 나오는 분들이나 중간에 공백이 있던 분들 보고 이렇게 어려운 데 나가라 그러면 그분들이 참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들이나 아니면 좀 오래 한 분들이 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자기들이 이렇게 좀 먼저 그래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박용진 전 대변인. 일단 경계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총선이라고 하는 그 큰 판에 축을 흔드는 이제 비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 방에 이제 우리한테 오늘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얘기가 먼저 그 새누리당 쪽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아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 쪽에서도 이 험지 출마라고 이야기되는 새로운 비격이 또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국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 정세균 의원이 무주진한 장수, 뭐 제 고향입니다만 무주진한 장수 쪽에서 사선인가를 하시고 그걸 버리고 올라와서 종로에서 친박계 좌장 홍사덕 전 의원과 붙어가지고 이겨버렸습니다. 그게 상당히 축을 흔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 선거에서는 바로 그 1년 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과 맞붙기 위해서 울산 동구라고 하는 따뜻한 아랫목을 버리고 올라온 정몽준 의원한테 그냥 불의의 일격을 당해가지고요. 그 당시 야당이 뭐 81석인가 밖에 먹지 못하는 아예 그냥 참패를 하는데 축을 하나 흔드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먼저 험지 출마 얘기가 여당 쪽에서 나온 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야당은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쪽에서 먼저 하는 걸 보고 약간 경계를 합니다만 방금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나는 안 가고 네가 가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김무성 대표가 좀 먼저 꺼내놓고도 좀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크게 흔들 거냐 아니면 그냥 첫 단속의 태풍으로 끝날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이제 좀 보면은 자 보세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은 과연 당에서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또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을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저기 정종섭 장관이나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다가 어디 사천에 이번에 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왜 거론을 안 해요? 비겁하게. 그것도 거론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여기 저희가 리포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포트를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종로 출마를 준비 중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다만 오 전 시장은 종로도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니라며 포함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도 공감대를 표했지만 이미 박진 전 의원이 뛰고 있는 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지역 출마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또 종로를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들이 서로 맞는 것은 좀 피하고. 오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 광진구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해당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김한길, 추미애 의원과 맞대결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 대표는 다음 차출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전 의원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 기조에는 탄력이 붙는 분위기지만 험지의 기준을 두고는 파열음이 났습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의원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출신이 여권 불모지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전남 장성 출신인 김 전 총리의 호남 출마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김 대표는 일축했습니다. 장관이나 수석을 통해서 정치적 경륜이나 명성을 얻은 분들은 과감하게 호남에서 도전해서 거기에서 정치적 새누리당의 기반을 닦고 김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자신의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이 험지 출마론을 보면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과연 누가 혜택받은 사람이냐, 즉 누가 험지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냐를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고 또 어디를 나가는 것이 험지냐라는 걸 두고도 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실 게 있으시죠? 네. 그 험지 출마는 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강요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치의 가장 중요 덕목이 책임과 헌신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사라진 게 이 책임과 헌신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사라진 겁니다. 험지 출마론에 관한 하는 우리 한국 정치사의 레전드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험지를 택했거든요. 부산 출신이지만은 서울에 어렵다라고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서 출마를 했고, 또 본인이 야당에 몸을 담고 나서는 부산시장 선거를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또 소위 여권의 중심지에 가서 치루었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기반으로, 그건 결국 뭐냐면 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과 헌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줬고, 그것이 한국 정치사의 전설이 됐다.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험지 출마론도 그런 유의 소위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마나 소리죠. 그죠? 헌신하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죠? 오세훈 씨를 직접 만나서 당신은 종로가 험지가 아니니까 다른 험지 가라라고 권유를 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의사 표명을 했고, 안대희 씨도 했고, 또 다음에 얘기 나올 사람이 또 김황식, 정몽준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그냥 헌신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당의 정치 전략상 지금 진행되는 일인데, 네. 그런 식이면은 김무성 대표가 대상지와 그리고 대상자를 분명히 해야죠. 아까도 있잖아요. 현 정권에서 장관 한 사람
그다음에 대상자와 지역을 청와대에 지금 있던 양반 이런 양반들한테는 왜 얘기 안 해요? 비겁하게. 대상과 그다음에 지역을 지금 이재호 분명히 대표 하고 얘기듯이 왜 있잖아요. 호남 얘기 안 합니까? 예,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게 보면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 아까 험지 출마의 대표적인 케이스 얘기를 하셨는데 예. 혁신이가 이번에 또 종로에서 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종로가 새누리당한테도 험지고 새정치한테도 험지입니까? 대통령이 살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로서는 거기가 제일 뜨거운 곳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한테 더 유리한지 모르고 후보 보고 찍고 여야가 서로 공수교대를 해오던 지역이니까 종로가 좀 독특한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뭐 여당에서 나오신 두 분이 다 이렇게 약간 견해가 다르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만 언급되어 있는 험지 출마 대상자, 차출 대상자 오세훈, 뭐 그 정몽준, 김항식, 안대희 이 잠재적인 여권 대선 주자라서 네. 저희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행여나 손 안 대고 코 풀겠다고 하는 생각도 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 의미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험지로 다 내보내서요. 네. 이분들이 떨어지게 되면 뭐 당선되면 당선되는 거고 어차피 잠재적 대선 주자니까요. 근데 험지 가서 떨어져 버리면 지금 뭐 압도적 1위를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험지를 가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은 일단 영도를 지키겠다. 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른 네 분한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다른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점잖은 우리 박용진 대변인께 제가 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 쓰지 마세요. 지금과 같은 그런 분석을 모략적 발상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새누리당 분한테 들었는데 아니 새누리당 안에서 모략적 발상을 한단 지금 말이죠? 현재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 아니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게 예.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험지 출마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류의 얘기죠.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했고 만일에 김무성 대표가요 이른바 잠재적 대권 주자의 싹을 자르기 위한 손 안 대고 코 풀기 작전이 아니라면 본인부터 살신성인하시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정치의 덕목, 헌신과 책임 그걸 보여주시면 되죠. 네, 정전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아까 좀 논란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발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당이 어려우니까는 내가 헌신하겠다. 또 마지막으로 아니면 내가 기여하겠다. 이런 측면이었으면 가장 좋은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해도 낳고 여러 분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저한테 질문을 김무성 대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오늘도 똑같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험지로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면은 처음에 왜 나왔나 이거 생각해봐야 돼. 처음에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네. 서울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아닌데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박이건 막 아니건 간에 저 뭐 상당히 매스컴 많이 탔던 분들이 그렇죠? 나오면 특히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에 후광을 입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당 대표가 당의 방침처럼 얘기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김무성 대표 자신에게도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고 지역은 또 어디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친박의 어떤 대권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해졌다. 험지 출마론이 그냥 소설의 그냥 한 글귀가 아니라 이게 사회학적 분석 대상이 돼버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김용태 의원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거죠. 대구에 여당의 꽃길이라고 하는 그런 대구에 김문수 도지사 같은 분이 나오실 게 아니라 이런 좀 험지로 나와달라. 이런저런 걱정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험지 출마론이 이만큼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개별 정치인들의 자기 판단에 맡겨야 할 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호남까지 지금 험지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간다는 것 자체는 뭐 과거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내려와서 얘기하는 것만큼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걸 험지로 생각해 유백길로 생각하든지 이럴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 전체가 좀 비겁한 침묵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제로 새누리당의 꽃길 말씀하신 TK 지역에 왜 그렇게 거기는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 진실한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호 의원이 호남으로 가라 이 얘기가
대통령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관심 지역이 왜 TK 지역이 돼야 돼요? 접전 지역인 수도권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어려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호남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자신의 친위 부대 본인의 뭐 후반기를 같이 할 사람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의 임기가 끝난 뒤에 친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도 좋은데 정치적인 그 경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도 좋고요. 그런 사람들을 남기는데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지신 거 아니냐. 만일에 대통령께서 야당 때문에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겠고 호남에서도 우리가 몇 석을 더 얹어야 되겠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출마시키는데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을 가려내는 쪽에 오히려 대구 경북 쪽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저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 억측을 많이 하시네. 우리 새누리당에도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유백기를 자처해서 가서 꽃가마를 타고 금유환영한 우리 이정연 의원 같은 분도 계십니다. 더 갔으면 그래서 좋겠다고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이재호 의원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뜻을 담으셨겠죠. 제가 판단컨대는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우리 정치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가 동서화합, 이 소위 정치적 이런 고비를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좋은 인자들이 호남에도 좀 가서 우리 새누리당의 인연과 전파를 심고 또 그런 물결을 타고 또 호남 계신 분들이 이미 부산에는 지금 현재 여러 석을 지금 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유에 기여하자라고 하는 그런 저는 시대적 담론을 담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말씀해 뭐 주시죠. 억측으로만 보시 제가 볼 때 나중에 호남에 가실 분들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남에 가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중에 또 여당은 또 떨어지고 나면 또 장관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있을 것이다. 겁니다. 아마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네. 장관, 아마 또 이번에도 또 도전하실 것 같다. 전주에서 도전하시겠죠. 예, 예. 전북에서.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부분이 또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선 추천은 가능하지만 또 우선 추천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단수 추천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김무성 대표와 또 황 사무총장 간에 또 의견이 좀 달랐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먼저 듣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가 일관되게 험지 출마론이 마치 그 당 정치 전략이 되면서 네. 이게 막 꼬이는 거예요. 이거 왜 이제 꼬이는 게 마지막 측면이 이게 뭐냐면 이건 사실상의 전략 공천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 내가 이 사람을 여기를 험지로 지정해서 김성 대표가 험지를 지정해서 아무개나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당원들이 이거 당에서 이 사람을 경선하라는가 보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분이 경선 후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경선의 외피를 두른 전략 공천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던 전략 공천 없다고 얘기하던 전략 공천이 사실상 생긴 겁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이거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당의 방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제가. 네. 이 험지 출마론과 관련해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즉 단수 추천이라는 네. 이름은 아니어도 단수 추천과 같은 외피만 네. 외피만 막 경선이지 실제 단수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전략 공천을 도입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험지 출마론은 지금 그러니까 꼬이고 이제 있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험지 출마의 우선 추천 지역 혹은 아니면 단수 추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고도 이제 우리 당 대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경선은 치러야 된다. 그렇죠. 단수는 이런 없다고 이제 그랬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칫 오해가 뭐냐면 전략 경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를테면 전 총리 같은 분을 어느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우선 지적으로 내려보내니 거기에서 경선을 하겠다 이러면 그건 벌써 한 50점을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은 전략 공천이 안 된다 그런다면은 전략 공천이 왜 안 되는가? 그동안에 보복 공천, 전략 공천의 미명하에 부패 공천, 밀실 공천,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공천의 폐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전략 공천 자체가 지금 말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무슨 전략
경선이라든지 혹은 또 요즘 또 일부에서는 뭐냐면은 여야가 같이 표적 공천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에 제거해야 할 대상에다가 강자를 내려보내서 이걸 보내죠. 이러면 이거 정치가 너무 무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차명진 의원께서 또 지적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일단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험지 출마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이걸 무슨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술수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책임과 헌신으로 이어질 때 네. 아까 말했던 또 노무현식의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걸로 이어질 때 당에도 도움되고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만 저는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전략 공천이 있는 상태죠. 네, 지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좀 바꾸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는 원래 우선 추천 이런 것도 좀 새누리당 거라 저희가 좀 생소한데 보니까는 이게 이제 뭐 소수자나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조차도 이게 사실 전략 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꼬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세 좋게 나갔다가 대통령이 뭐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꼬린 데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전략 공천을 절대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양한 형태의 전략 공천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전략 공천 아니라고 하니까는 전 더 꼬여가고 있는 게 아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구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전략 공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전략 공천의 취지로 오히려 정치를 퇴행시키는 그런 소위 말하는 기형적 정치 공천 이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역도 일부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도 그런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이런 당에서 특별하게 어떤 뭐 험지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정말로 당에서 누구를 공천을 내려보낼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리고 그걸 우선 공천을 하려면은 먼저 공천 룰부터 확정하고 그 얘기를 하셔야죠. 공천 룰도 확정이 되기 전에 뭐 오세훈은 저기로 가지 말고 누구는 뭐 안대인은 글로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한 말씀만 더 얹으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타산지석 삼아야죠.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이종혁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자발적인 어떤 헌신과 책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출석 불러요. 호명해. 그리고 일단 교무실로 내려와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발성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면이 좀 부족한 채로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니까 일단 받아들인 사람은 억울하고 또 끌려 나가야 되는 입장인 이런 느낌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이게 지금 그러면 전략 공천인 거냐,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하는 거냐, 경선의 룰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냐, 당신은 원칙하고 맞냐 틀리냐,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나갈 거냐, 왜 지도부부터 안 하냐, 막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숙제 하나 해결하려다가 막 한 10개 가까운 숙제를 더 받아든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 공천할 때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디테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 왜 김무성 대표가 왜 오세훈 김황식 정몽준 이런 사람만 얘기하고 정종섭 등등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냐. 일반 국민들이 그 얘기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략 공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볼 때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당은 요새 그런 논란이 많은데,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각계 시대에 맞는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때는 비례력을 충원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본인이 지역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그 기존에 뛰어오던 사람한테 내려보내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는 지도부 사심만 없다면 사심 없이 진짜 개파로 나눠 먹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전략 공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건 절대로 죽어도 안 한다. 이것이 자체가 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동의합니다. 다만 사심만 없다면. 네, 사심 그런데 없다면. 항상 사심이 게재되어서
한국의 선거 공천들을 다 망쳐놓은 것이죠. 예, 나눠먹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네. 일 잘하는 국회의원 드러내고 뭐 희한한 사람들 갖다 바꿔요. 우리 이게 이정현 다만 같은 분이 일어났던 그런 분이죠. 오늘 알겠습니다. 잘하셨는데. 뭐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참 할 말씀이 많으셨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